브로드컴이라는 회사를 아세요? 아마 썩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반도체라는 산업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일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그랬을 때 제가 반도체 산업을 뭐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과정으로 비춰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거는 끽 해봤자 요리사가 스테이크를 만들 때 고기를 공급하는 정도의 역할이다. 비싼 레스토랑에 비싼 고기를 공급하는 거는 물론 그 도축업자가 됐든 목장업자가 됐든 돈을 좀 벌겠죠. 근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는 그 셰프겠죠. 바로 그 셰프의 역할을 하는 회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글이니 메타니 또는 엔비디아니인 것이고, 그 엔비디아와 어깨를 겨루겠다고 나선 이거를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통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또 팹리스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팩토리 리스, 팩토리가 없는, 공장이 없는, 설계하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가 사실상 지금 AI 이 반도체의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시장을 좀 잠식해 가면서 이제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1조 달러였나? 1조 원이었나?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AI 칩을 무려 100만 개나 공급하면서 이제 무시 못할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지금까지는 HBM의 거의 유일한 수요처가 엔비디아였는데, 이제는 HBM에 좀 더 많은 수요처가 발생한다? 그러면 HBM을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가 딱 사실상 2개, 사실은 3개예요. 근데 사실상 2개 있는 우리로서는 이제 시장이 더 넓어지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시가총액으로서는 1등이 엔비디아, 2등이 TSMC, 3등이 삼성전자였어요. 그런데 브로드컴이 뜨면서 3등을 브로드컴에 뺏겨버렸다. 넘버 3 자격, 넘버 3 자리마저도 뺏겨버렸다.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분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컨대 스테이크를 만든다 그러면은 목장에서 소 키우고 있는 것들은 주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의 그야말로 재료들, 그러니까 무슨 갈륨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 있죠. 규소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크를 만들려고 하면 고기를 썰어야 되잖아요. 이런 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요거는 주로 이제 일본이 꽉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몇 나라, 우리 지난번에 한때 기사에 자주 등장했던 ASML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는 대체로 이제 미국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로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보면 세계 시장이 분업화되어 있는 건 있지만은, 분업을 한다 그랬을 때 분업이라는 게 산업으로서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래도 더 논하는 장사는 있죠. 스테이크 하나를 만들어냈을 때 결국 제일 빛나는 거는 스테이크를 손님 앞에 내오는 딱 그 셰프 아니겠어요? 그 셰프의 빛나는, 당연히 돈도 셰프가 제일 많이 벌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때는 일본하고 소부장 하면서 소부장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소부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우리가 그럼 살 건 뭐냐?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되거나,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이게 따라오기도 쉬워요. 이게 자본력과 집약적인 어떤 투입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좀 쫓아오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중국이 저가 공세에 앞서서 지금 디램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여기서 스테이크 공급할 고기를 딴 목장에서 더 싼 값에 이걸로 쓰세요 그러고 주면은 우리는 이제 손가락만 빠는 일이 생긴다. 우리의 그 다음 전략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한국이 단순 하청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경고인데, 이걸 단순 하청이라는 것은 말의 어감인 것이지,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원래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분업화,
나쁜 말로 하면 하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하청을 하더라도 슈퍼을이라는 존재들이 있죠. 네덜란드 ASML이 그런 소리를 들었었고, 사실은 일본의 소부장 산업들도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모를까, 좀 더 영역을 넓혀볼, 다만 영역을 넓힌다는 것은 또 미국하고의 일정 정도의 마찰이, 또 일정 정도를 넘어서는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감안하면서 산업 전략 자체를 좀 다시 짜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의 초격차 기술력 방안을 모색한다. 글로벌 전략회의를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엽니다. 원래는 이제 그 해외 총괄 9명은 화상회의를 했는데 해외 총괄들까지 다 들어와라. 그래서 부문별로 반도체와 가전이며 뭐 등등등등. 이 삼성전자 자체 내 이름으로 부르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는데, 하나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기술의 삼성이었는데 기술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자, 삼성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옛날엔 삼성이 만들면은 믿을 수 있다 했는데 이제 삼성이 만들면 못 믿겠다. 이게 삼성의 문제의 본질이다. 이걸 바꾸려면은 첫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결국은 기술 격차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또는 초등학생들도 초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2학년 거 공부하고 그런다며요. 그걸 선행학습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세대 D램을 내년부터 양산하기로 돼 있는데, 6세대를 양산하기도 전에 7세대를 공장을 만들어서 돌리기로 한 거예요. 뭐지? 건너뛰는 건데 아예 6세대를 최소화하면서 7세대의 문제를 먼저 따라잡아서 7세대로 먼저 확 건너가자 라는 전략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지금 그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건 뭐 HBM하고 이 지금 얘기하는 D램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트랙에서 지금 한 바퀴 이상 뒤쳐져 있다라고 했을 때 심판 안 볼 때, 내지는 이거는 뭐 이 규칙에서는 이거는 그냥 트랙을 그냥 가로질러서 그냥 쇼컷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삼성에서 이 얘기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너무 오래됐는데 7세대 D램으로 먼저 가서 공장 돌려서 수율을 잡겠다. 그러고 6세대가 아닌 7세대에서 승부를 보겠다. 좀 약간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그냥 지금 현 단계에서 수율을 먼저 잡고 넘어간다가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 세대가 달라지고 다음 세대가 되면은 이 세대에서 지금 5세대에서 수율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은 6세대 가면 또 수율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수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7세대를 보고 수율 문제를 지금부터 아예 해결을 하자. 그러면 지금 뒤처진 거 한 방에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력의 문제가 하나, 두 번째는 인식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인식과 현실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현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얘기인데 지금 현재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좀 불일치가 있는데, 삼성은 믿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다시 만들어주는, 기술의 삼성이다를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걸 소비자들한테, 최종 소비자들한테 삼성 넘버원 을 심어주는 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이제 첨단 분야에서 나오는 게 스마트폰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 기능들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링 나오고 있고, 그 다음 과정은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미 우리 뭐 미션 임파서블이나 뭐 여러 가지 영화에서 스마트 안경의 역할을 많이 봤습니다. 그 전 단계가 사실은 확장현실 헤드셋이에요. 요래요래 생겼습니다. 확장현실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TV조선에 혹시 선거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가상 공간 안에서 앵커가 자동차를 타고 막 달려요. 그래서 저거 그냥 그래픽인데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 차가 뻑 서더니만은 그 차에서 앵커가 뻑 내려요. 그리고 문 닫고 나오고 또 문 열고 들어가서 또 그 차를 타고 다시 출발해요. 분명히 가상 공간인데 뭐지? 이게 현실과
현실과 가상을 합쳐놓은 거죠. 그거를 이제 확장현실이라고 XR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몇 년 전 드라마인데 알함브라의 추억인가 기억인가는 그 현빈하고 나온 알함브라를 배경으로 벌이는 게임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거기 보면 알함브라라는 실제 현실 속에서 온갖 그래픽이 막 날아다니면서 혼자 막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혼자 막 미치고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혼자 미치고 날뛰게 해주는 헤드셋인 거죠. 근데 보다 보니 커요. 이게 기능은 좋은데 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삼성하고 구글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내년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내년 1월에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출시해서 소비자들이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이 확장현실이란 게 이거구나를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미쳐요. 확장현실이라는 거를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여튼 이러고 나면은 다 좋은데 누가 그런 헤드셋 쓰고 사니? 그리고 현실하고 가상하고의 공간은 줄여야지. 이거 좋잖아. 그냥 안경 하나 쓰면 되지. 더군다나 폼이 나야 되잖아. 라이방이야. 아예 그냥 안경 전문 회사가 디자인 멋있게 해서 만들어줄게. 그럼 이제 저 영화 속의 톰 크루즈 같은, 그냥 이 안에서 실시간 통역까지 해줘. 그러니까 이 안경 속에 이 안경을 쓰면은 보이는 화면이라는 거는 좀 약간 과장을 보태자면은, 예전에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이제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시점으로 보는 세상 있죠. 온갖 데이터들이 막 보이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보이면 뭐 거의 전력 분석도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그건 좀 다른 기능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스마트 안경인데, 요런 거를 이제 사람이 일단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듯이 우리 이거 없을 때도 잘 살았어요. 근데 일단 경험하고 나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게 되거든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걸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자, 이런 기술 경쟁에서 삼성이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삼성이 제시하는 세상, 삼성이 제공하는 세상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소비자들한테 경험시켜주고 인식시켜줬을 때 기술적인 격차 극복과 맞물려서 진정한 의미의 삼성의 위기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둘 다 쉬운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딱 봐도 제가 사실은 이거 만드는 과정을 좀 들었어요. 근데 되게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헤드셋이고 안경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이미 격차가 발생한 거예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지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고민 해결은 이게 아니겠냐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공학 한림원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세미나를 열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산업이 지금 문제인데 특히나 위기다. 그래서 정말 국가 차원의 파운드리 팹을 아예 만들고 300조 때려 박아서 이거 제대로 안 만들면은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서 케이싱 전문 공공연구관, 우리가 되게 약한 게 이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풀면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뭐 해봤자 뭐 풀어봤자 별로 뭐 아는 사람한테는 뭐 그냥 동어 반복이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모르는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약한 분야를 좀 키우자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 51시간을 묶어놓는 거는 이런 첨단 산업에서는 이건 자살행위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반도체 특별연금, 그 다음에 국내 팹리스 전용 파운드리 설립. 왜냐면 우리 국내 팹리스가, 사실은 팹리스가 이게 진짜 이게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말하자면은 엔비디아가 팹리스 회사예요. 반도체 설계, 엔비디아가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 같지만 엔비디아가 스스로 만드는 반도체는 칩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엔비디아. 요게 사실은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결국 고부가라는 건 결국 아이디어에 달려있고 이걸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삼성전자니 뭐 하이닉스니 한다는 것이 결국은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제공자가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손 놀려서 만드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답은 뻔하죠. 아이디어 가진 회사가 더 클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안 키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트럼프가 그나마 한국을 인정해주는 대목이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반도체마저 없을 때 트럼프는 과연 한국을 어떻게 할 거야. 지금도 당장 북한, 중국 이런 데는 다 언급을 하면서, 심지어 일본도 언급을 하면서, 한국은 쏙 빼놓고 거론도 안 하는 게 트럼프의 현실인데, 여기다가 반도체의 경쟁력마저 이르면은 우리는 미국하고 할 얘기가 더 이상 없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